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1.3%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보면 그렇게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시간의 거래에서도 1.3% 하락 중이다. 근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시키는 건 특히나 지금처럼 주가가 좋지 않을 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시키는 건 털어먹기 위한 작업이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다는 건요, 이 털어먹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겁니다. 자, 트렌드가 중요해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트렌드, 즉 추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 그러냐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고요. 내려가기 시작하면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 지점에서 전환점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전환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식 투자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 캔들을 보고 내가 전환이 되겠다. 그쵸? 지금 이 시세에 대한 전환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물량을 투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 즉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 대비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 폭인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62평을 이탈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럴 가능성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딱 보면 단순하게 62평에 반등 나왔습니다. 반등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역배열 전환도 되지 않았고요. 그쵸? 그리고 22평도 힘없이 그냥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62평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는 건 그냥 당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62평선에 대한 부분은 기간이 더 길어요. 자, 제가 기술적인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62평에 대한 저가가 계속해서 빠지죠. 그러면 62평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 지속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2평이 꺾였었던 부분, 여기부터 보시면요. 자, 명확하게 보이시죠? 22평선의 저가가 높아지는 상황이 오면서 뭐가 되나요? 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1이평선이 저가 구간이 계속해서 올라오면 역배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저항 구간에 진입을 하게 돼요. 자, 제가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이쪽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말아라. 왜? 22평선이 이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고가를 넘어야 되는데 선반영된 폭이 6배가 된다. 6배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 당장 무언가 가시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초전도체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쪽 구간에서 제 지난 영상을 찾아보시면 계속해서 매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빠졌죠. 22평선에 대한 효용이 없어요. 효용 가치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왜? 이탈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62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쵸? 아직까지 저가 등락에 대한 폭이 남아있다. 그쵸? 그러면 62평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왜? 이 고가에서 거래됐던 이 평균치가 점점 이렇게 되니까. 그쵸? 62평의 평균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62평에 대한 뭐가 나와요? 지지가 아니라 그냥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22평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거래가 붙기 시작하면 매수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연휴 전 그리고 연휴 직전의 상황이나 아니면 연휴가 끝나고서 이제 매수해도 된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반등 나오면 딱 30%만 보세요. 저가부터 6배가 올라왔습니다. 반등 나오면 30%만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다 대고 초전도체가 세상을 바꾸네 마네 자꾸 이런 개소리 하던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게 세력들이 자기들 돈 빼먹으려고 이렇게 시세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는 매도를 해야 돼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 부담이 생기고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건 실적에 대한 확인밖에 없다. 근데 신성 델타테크는 지금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초전도체로서 실적이 나오나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퀀텀 연구소가 엄청나게 지분가치가 확 뛰었어요. 그렇다 그래도 신성 델타테크가 6배 뛴 걸로 이미 반영이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초전도체 어쩌고 저쩌고 APL 어쩌고 저쩌고 이런 헛소리에 넘어가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모델 3를 만들면서 테슬라가 흑자 전환에 성공시킨 그 첫 번째 모델이 모델 3예요. 모델 3 때문에 지금의 테슬라가 있게 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테슬라가 그 모델 3를 내면서 했었던 이야기가 뭐였는 줄 아세요? 코스트 리덕션, 즉 가격 인하를 시키는 게, 원가를 인하시키는 게 가장 힘들었다. 왜?
대량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대량 생산 어떻게 할 건데?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공장도 만들고, 그쵸? 이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뭐 다른 데서 투자한다더라, 어디서 투자한다더라, 이런 헛소리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기술적인 내용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찍찍찍 그어가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를 뭐 쭉 그어가지고 여기 뭐 저항받습니다. 쭉 그어가지고 62평 지지받을 겁니다. 이런 얘기 저 안 하잖아요. 여기 왔을 때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22평 무너집니다. 62평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62평 지지받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반등을 확인하면 우리는 매수에 들어간다. 매수에. 어디까지? 딱 30%만. 왜? 빠진 폭이 있으니까. 30% 못 가고 꺾이잖아요. 일봉에서 음봉 하나 딱 확인하고 분봉상에서 강한 음봉 딱 떨어진다. 그럼 무조건 매도예요. 근데 그때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저는 이 짓을 했다? 딱 요 날부터 했어요. 요 날부터. 제 지난 영상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10월 19일 날. 요 날부터 자, 한 방 더 떨어졌으니까 이제 가격 추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죠? 명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보면 제가 여기 10월 11일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이야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10월 10일 날.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신성 델타테크나 장중 단타, 그쵸? 그리고 어떤 이 지금 시장 위치에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쵸? 그 내용인데, 자,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이다. 이미 고가 나왔다. 이제 매도해야 될 때다. 이거 언제예요? 10월 10일이잖아요. 10월 10일. 그쵸? 10월 10일 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62,800원. 지금 얼마예요? 41,500원이잖아요. 이래도, 아니, 떨어지는 걸 보면 일단 매도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초전도체가 내 인생 살려주나?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게 국위선양하는 거지, 뭐 초전도체를 믿고 뭐 국위선양 막 국뽕에 차서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아니, 초전도체로 인해서 뭐 성장산업에 뭐 갇혀지고 이런 거라면 막 대기업의 투자가 나와요. 막 지금 그런 거라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은데 이 막 뜬구름 잡는 거 있죠? 뭐 구글, 아마존, 그쵸?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쪽 뭐 미국의 뭐 빅테크 기업에서 어디서 뭐 되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먹힐기에는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그쵸? 저가 대비 지금 아직도 4만 원이라는 건 얼마라는 소리죠? 만 원대부터 4만 원까지 상승을 한 거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대로 믿고 가지 말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나요? 여기 쭉 내려보시면, 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10월 12일 날도 신성 델타테크 59,300원까지 떨어졌는데 급락 중, 고가 돌파 이후 급락 중, 신고가 이후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는 건 당연하다. 13일 날 제가 뭐라 그래요? 신성 델타테크, 그쵸? 3.5% 올라가는, 이날 7%까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6만 원 근처까지 딱 보내더라고요. 요 날이에요. 요 날인데 제가 뭐라 그래요? 유지되는 시세가 아니다. 지정한 가격까지 매수 대기하고 지금은 절대 보유 금지. 아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매도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저밖에 없다니까요. 그 몇 번을 얘기해도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내가 지금 뭔가 잘못 보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자. 인정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떨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다음날 바로 떨어지잖아요. 10월 16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신성 델타테크 급락에 대한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다. 아직 조심해야 될 때다. 매수 구간이 나오면 다시 코멘트 하겠다. 그래서 지금 코멘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매수 구간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자, 내가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저가 구간에 가격적인 부분을 잡고 30%의 기술적인 수익률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말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매수하는 상황부터 시작해서 방금 말씀드렸었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지금 500분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소통방에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쪽에서는 단타도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신성 델타테크로 내가 손해보고 있다. 그쵸? 손해보고 있다고 뭐 지금 좀 막 손해보고 있는데 좀 막 짜증나고 괴로워. 이러면 다른 쪽 자금 마련해가지고 단타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기 매매 관련돼서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여기 10월 17일 날 극동 유화가 단기 매매로 진행을 했는데 이날 20% 나오고 주가 빠졌죠. 오늘 20%대 또 급등 나왔어요.
시장이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SY 마찬가지다. 그쵸?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가 3일 연속으로 나왔다. 10월 18일 피델릭스 상한가 쭉 내려보면 자 보세요. 10월 19일 JC현 시스템 상한가, 대성산업 장중 상한가 쭉 내려보면 뭐 시장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뭐 장중에 뭐 적게는 5에서 10% 정도, 많게는 15% 이상도 장중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이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쪽에 참여를 해서 뭐 시장 관련된 내용이나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장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짚었고 제가 자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 올라가는데 뭐라 그래요. 11시 34분 신성 델타테크 그쵸? 여기 봐요. 신성 델타테크 아직 매수 구간 아니다. 매수 구간까지 계속 추적하겠다. 4만원 이탈은 확정이다. 3만원대 매수하고 30% 수익 보고 난 빠지겠다. 그쵸? 그 다음에 6만원대 매도 완료 이후에 3만원대 매수 30% 수익 목표 계속 추적하겠다. 오전 11시 35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빠졌잖아요. 41,500원입니다. 지금보다 1,000원이 비쌀 때 저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내가 사전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무료입니다. 소통방의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이해니까 제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그 선반영을 받는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다 받아가서 모두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